알겠어? 그러면 명제인데 오늘의 주제는 명제가 뭐냐면 여기 책에도 써있는데 앞에 좀 읽어보면 명제는 참거짓을 따질 수 있는 문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거짓을 따질 수 있는 문장 그걸 보고 명제라고 하는데 그게 뭐 시험에 나오긴 안 나오죠. 근데 안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일단 단어가 교과서에 있는 되게 큰 제목이니까 알고 있는 게 좋고 뜻을 그 다음에 이제 명제라고 하면 우리는 주로 어떤 형태를 보고 명제라고 주로 많이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생긴 거를 명제라고 해요. P이면 Q이다. 자, 이렇게 생긴 것을 주로 우리가 명제라고 하는데 이 명제는 조금 다르게 기호로 써보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P 이면을 이렇게 화살표로 하고 그 다음에 Q이다. 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P라는 것과 Q라는 것은 다 조건이에요. 조건. 이해되지? 그러니까 P라는 조건이면 Q라는 조건이다 라고 써서 이렇게 생긴 문장 구조들은 참인지 거짓인지가 판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판별이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제 어떻게 판별을 가능하게 하는 거냐면 집합을 이용해서 얘기를 해요. 봐봐. 어이구, 깜짝아. 6분이야. 너 왜 늦었어? 너 왜 갑자기 또 그렇게 막 진짜 세상에 불만이 가득한 것처럼 들어와? 뭐예요? 불만이 많아? 그래도 숙제는 했어? 자, 보세요. 자, 봐봐. 다시. 명제는 참거짓을 따질 수 있는 문장인데 우리가 쓰는 문장은 이런 식으로 쓴다고요. P이면 Q이다. 그러면 이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참이 되느냐를 따지는 게 방법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 조건을 가지고 뭘 만드냐면 진리집합이라는 거를 만들어요. 진리집합이라는 거를 만드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조건 P에 맞는 애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름은 뭐 그냥 이렇게 씁시다. P라는 집합이다 이렇게 쓰죠. 대문자로. 돼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집합이냐면 X가 X는 P 이렇게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을 다 모아놓은 원소를 다 모은 집합이 P라는 집합일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기 Q라는 녀석의 진리집합을 만들 수 있을 건데 걔는 이렇게 나타나겠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진리집합이 있는데 얘네들의 호환관계를 보면 우리가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이 되려면 자 이렇게 생긴 화살표가 참이려면 이 두 줄을 긋는데 이렇게 참이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요 Q 안에 쏙 들어가면 돼요. 부분집합이 되면 돼. P가 Q. 명제의 참거짓을 따질 때는 그래서 항상 요 관계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첫 번째 주제고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야. 알겠죠? 자, 이게 제일 중요한 주제. 첫 번째 얘기. 명제가 참이다, 거짓이다 따지는 방법. 됐어요, 이게? 그러면 두 번째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 참고? 예, 참고적으로, 예, 다른 얘기 하나만 해보면, 참고적인 얘기 하나만 하면, 모든 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먼저, 모든 X는 P이다. 이렇게 생긴 명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참거짓을 따질 수 있는데 이거는 참고로 이제 참거짓을 어떻게 따지냐면 여기 있는 모든 X가 P다라고 했으니까 모든이라는 거를 전체 집합처럼 생각하는 거야. 내가 만들 수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P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럼 얘가 전체 집합이고 그 다음에 P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 부분 집합이 돼야 되는 건데 전체 집합이 부분 집합이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둘이 서로 같은 집합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지. 그래서 P라는 조건이 전체 집합이 돼버리면 P라는 조건으로 만든 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면 모든 X는 P이다가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X는 P이다 자 이렇게 나오면 이거 말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어떤 X는 P이다라는 거는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 원소가 존재한다 이런 뜻이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다 이해가 돼야 돼.
어떤 x는 p다라고 하면은 그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 그러니까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가 하나 이상은 있다 이런 얘기라고. 그러면 그 얘기를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내가 p라는 조건을 가지고 만든 진리집합이 있을 건데 그 진리집합이 누가 되지는 않는 거냐면 원소가 없는 건 아니니까 공집합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도 알고 있어야 돼. 지금 재미가 없는데 이걸 왜 계속하고 문제 풀기 전에 이걸 왜 계속하냐면 이게 지금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되는 요 단어의 최소한이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요 정도 내용은 들어있어야 명제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3학년 때. 그래서 요렇게 짤막짤막하게라도 다 기억을 하고 있으라고. 알겠지? 그래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문제만 풀 수 있으면 그리고 모르는 거 그냥 각지 보고 아 이렇구나라고 해서 때로 외우면 문제 외운 거지 내가 나중에 그거 비슷한 문제 나왔을 때 풀 수가 없거든.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진짜야 이게. 알겠죠? 그냥 외우면 안 돼. 옛날에 막 처음 배울 때처럼 막 유형 이거 있고 그것도 필요 없어 이제. 알겠죠? 요 최소한의 정보들을 가지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명제에 대한 얘기예요. 알겠지? 자, 근데 이렇게 생긴 명제 얘기를 하는 건데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이 명제에 대해서 표현을 달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이거 하나인데 자, 명제를 따지려면 집합을 만들어서 포함관계를 보는 거 요거 하나인데 얘를 가지고 말을 조금 이상하게 바꿔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P는 Q이기 위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위한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말을 만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만들 때가 있는데 얘는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야 돼. 자 이건 외워야 되는데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냥 외워. 알겠죠? 그냥 외우는데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명제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명제의 참 거짓까지 한 번에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야 P이면 Q이다 라고 하면 이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데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명제는 무조건 참이다 라는 얘기를 한 방에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해보면 여기 첫 번째 빈칸에 충분 조건부터 먼저 할게요. 충분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는데 충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거예요. P는 Q이기 위한이라는 말이 있어 앞에 분명히. 그러면 P라는 조건이 P이면 Q이다 요렇게가 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아까 방금 배웠던 대로 해보면 P가 Q라는 집합에 포함이 완전히 된다 이 뜻이야. 알겠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똑같은 뜻이라고 기억을 하라는 거야. 왜 충분히요? 그냥 충분이야. 알겠지? 이거는 뭐가 이게 뭐 예를 들어 막 설명해 줄 수는 있는데 그냥 다 헷갈려 막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필요 조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필요 조건은 여기 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Q이면 P이다 이렇게 생긴 명제가 참이라는 거야. 이건 잊어버리면 못 가요 대학은. 알겠지? 자 진짜야 못 가. 이거 문제로 나와. 이 문제가 나와. 맞잖아. 이걸 물어보겠냐? 당연히 안 물어보지. 생각을 해봐. 전체 단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서론 문제를 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어느 문제가 나올지 대충 감이 오는 게 왜냐면 소단원별로 한 문제씩은 적어도 통합해서라도 내고 싶어 한단 말이야. 이해돼요? 근데 집합과 명제잖아. 그러면 어쨌든 쉽든 어렵든 집합이랑 명제를 한 문제씩 내야 돼. 그럼 명제에서 문제를 내용을 딱 살펴보면 이거 P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다 이거 얘기 하나랑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나오는 필요 충분 조건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이해돼요? 그러면 요걸로 물어보는 게 요 앞에 것까지 다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그냥 한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요게 꼭 나와. 계속 나와. 근데 3점짜리야. 앞에 보면 또 있을 거야.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아무튼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Q라는 진리집합이 P라는 집합이 포함이 되는 상황을 얘기하겠지. 그 다음에 바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랑 동시에 참이니까 표현을 이렇게 해요. P랑 Q랑 이렇게 둘 다 왔다 갔다 하면 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데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P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과 서로 같은 집합이다 라는 뜻이야. 원소의 구성이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필요충분 조건 내용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지금 내가 칠판에 쓴 거는 정확하게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이게 다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하고 대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만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를 쓰면 여기에서 역이라고 하면 Q이면 P이다라고 쓰면 얘네 둘 사이는 역인 명제 사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어요. 알겠지? 옛날엔 이렇게 해서 부정을 하면, 부정이라고 하면 표현은 이거는 알겠지만 참고하면, 부정은 뭐냐면 여집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P의 부정은 이건 낫이야, 나. 알겠죠? 아니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가 P가 아니다 라는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봐봐. 이게 한글로 그냥 이해된다고 다 한글로 이해하면 안 돼. 명제로 이해하면 안 되고 다 집합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not P다라고 하면, 부정이라고 하면 우리는 여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조건 P를 부정하고 조건 Q를 부정해서 만드는 명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걸 보고 옛날에는 E라고 불렀어요. 예, not P면 not Q이다. E라고 불러대 교과 과정에서 빠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얘도 2로 바꿔보면 not Q이면 not P다. 자, 이렇게를 명제를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요 두 사이의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우 이렇게 불러. 그냥 이름이야. 그러면 얘랑 얘 사이도 관계는 대우인데, 요 대우가 상당히 중요한 관계예요. 왜냐면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P면 P다가 참이에요. 그러면 not Q는 not P다가 참이야. 너무 당연한 게, 왜냐면 이게 P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소리잖아요. 그지? 그러면 얘는 무슨 소리냐면 Q의 여집합을 만들고 P의 여집합을 만들면 포함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P라는 집합이 있고 Q라는 집합이 있는 요런 관계가 지금 요 그림인데, 그러면 Q의 여집합은 요 주황색이고, 그 다음에 P의 여집합은 여기 있는 녹색 부분인데, 그럼 녹색 부분이 주황색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포함관계가 성립을 하는 게, 이렇게 성립하는 게 맞죠? 당연하죠. 그래서 명제가 참이면 역도 참, 대우도 참이다. 여기까지도 기억을 해야 돼. 봐봐, 이게 명제 끝이야. 물론 이제 절대부등식 있는데 그거는 조금 다른 챕터니까 조금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합시다. 다음 목요일 말고 오늘 조금 이따가 합시다. 그러면 야, 칠판에 있는 거 요거 못 외우겠냐? 방금 내가 말한 거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요? 그것만 되면 여기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다 일단 여기에다가 기반을 두고 문제를 접근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걸 안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럼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문제 볼게요. 앞에는 쉬워요. 사실 요 내용만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앞에 있는 문제들은 크게 어려운 거는 없는데 자, 그래도 이제 뭐 발표 쳐져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은 그냥 높아지면 하나씩 해결을 해봅시다. 자, 이제 명제 참거짓을 판별하는 게 얘는 이제 첫 번째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이거는 뭐 실제로 우리가 시험에서 만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있으니까 하나씩 보면, 저거부터 먼저 하나 볼게요. 저기 B의 6번 있죠? B의 6번. B의 6번에 보면 자연수 A에 대한 조건이라고 나와 있고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식으로 바꾸면 B의 6번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 봐봐.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니까 X가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에 대하여 X가 A 플러스 4가 자 0보다 자 이렇게 돼 있죠. 모든이라는 말을 써서 그렇지 X가 0보다 크면 자 이렇게 생긴 명제가 참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얘를 가지고 만든 집합에 포함되라 이 소리야. 알겠죠? 이 소리인데 집합을 부등식을 집합으로 쓰는 거는 조금 복잡하니까, 그치? 뭐 조건제도 계속 쓰면 복잡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부등식이 나오는 경우에는 집합을 수직선에다가 표시를 하는 게 조금 더 편해요. 그치? 그러니까 그냥 수직선에 써봐라 이 얘기야. 알겠죠?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봐봐. 이렇게 써있는데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가 0보다 크다니까 여기에 0이 이렇게 있는데 0보다 크고 등호는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얘가 p라는 집합이 된다 이 소리야. 근데 여기 뒤에 있는 애는 뭐라고 써져 있는 거냐면 x가 큰데 누구보다 크냐면 a-4보다는 크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a-4라는 숫자가 얘를 다 먹을 수 있도록 q가 집합이 표현이 돼야 되니까 a-4는 어디에 있는 게 맞냐면 요런데 이렇게 있는 게 맞지. 0보다 작은 쪽에서 색깔 없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a-4가 있는데 걔가 0이랑 비교했을 때 어떻다 더 왼쪽이니까 작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그럼 마지막 야 등호 붙어요 안 붙어요? 붙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a-4가 0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됩니다. 그지? 자 이것도 빨리 생각하는 방법 가르쳐줄게. 봐봐. 케이스를 분류를 해보잖아. 케이스를 분류를 해보면 세상에 4가지 케이스밖에는 안 나와요. 4가지 케이스밖에 안 나오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자 요렇게 가는 게 자 얘가 A라고 하고 얘가 B라고 할게요. 둘 다 색칠이 돼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은 둘 다 색깔이 칠해져 있지 않은 케이스예요. 됐죠? 요거처럼 쓰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바깥쪽에 색칠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색칠은 없어서 A, B고 마지막은 얘가 색칠이 없고 그 다음에 얘는 색깔이 있는 자 이렇게 생긴 거 크게 보면 1번, 2번, 3번, 4번 4가지밖에는 없죠. 색깔이 칠해져 있고 칠해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는 A랑 B라는 숫자를 포함하고 하지 않고에 대해서 따지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P라는 집합이 여기 있는 Q라는 집합을 포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상황이 참이 되게 만들어달래.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A가 B보다 작아야 되고 얘도 A가 B보다 작아야 되고 얘도 A가 B보다 작아야 되고 얘도 A가 B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건 다 똑같은데 등호는 어디에 붙어야 돼? 1번 등호 붙어요 안 붙어요? 이건 붙죠. 왜냐면 둘 다 색칠이 돼 있으니까 A가 B랑 겹쳐져도 포함 관계가 문제가 없죠. 그럼 얘는 등호 붙어요 안 붙어요? 아니요 붙어요. A가 B랑 똑같아도 B보다 크다고 A보다 크다가 B보다 크다 똑같으니까 붙어요 이거는. 근데 봐봐 얘는 붙겠어 안 붙겠어? 여기는 색칠이 칠해져 있고 여기는 없어. 이거 돼요 안 돼요 등호? 되죠? 봐봐 왜냐면 얘가 P고 얘가 Q인데 P에는 A가 들어있지. 근데 Q에는 B가 A랑 똑같아질 거니까 이제 Q에는 A가 없지. 그러면 A가 있는 애가 더 큰 포함할 수 있는 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A랑 B랑 같아져도 포함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색칠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색칠이 없고 P가 Q를 포함해야 한대. 그럼 여기는 등호 붙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안 돼. 왜냐면 Q에는 자 이제 똑같아지니까 A인데 Q에는 A가 포함이 돼. 원소가 있는데 Q에는 P에는 없잖아. 그럼 얘가 원소가 Q가 하나가 더 많은 거잖아. 쉽게 얘기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만 등호가 안 붙어요. 알겠지? 그래서 모양으로 따져봤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아 색깔이 같으면 다 등호 붙고요. 색깔이 다른 것 중에서는 바깥쪽에 색깔이 칠해져 있는 애가 등호가 붙는 거야. 즉 바깥쪽에만 색깔이 없으면 등호는 안 붙는 거야. 그러면 얘는 고민할 게 없어. 둘 다 색깔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등호가 붙는 게 맞지. 그러니까 A는 누구보다 4보다 작거나 같고 최대값 구하라고 했을 거니까 자연수 A라고 했으니까 자연수 A의 개수 물어봤으니까 4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이해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페이지에선 뭐 별로 대단한 건 없어 보여요. 8번 같이 대소관계 얘기 나오는 거는 이따가요. 예, 뒤에 절대부등식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때 다 해결을 할게요. 알겠지? 자, 넘어가 보죠. 자, 넘어가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11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는데 11번. 자, 이것도 볼게요. 별로 어렵진 않아요. 자,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떤 실수라고 나와 있고 x에 대하여 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18x고 플러스 k는 0보다 작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에 뭘 만들려고 했냐면 부정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라고 쓸게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부정해라 이렇게 한 거야. 알겠죠? 한다. 부정은 뭐냐면 이 명제를요. 이 명제의 여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 어떤 실수 x라고 나와 있는 거는 부정으로 만들면 뭐라고 되는 거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는 이 명제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k가 누구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이해돼요? 이게 부정이야. 자, 근데 문제에선 뭐라고 그랬냐면 이 부정이 뭐가 되라? 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럼 이게 참이 된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실수 x가 전체 집합인데 이 전체 집합이랑 요 부등식으로 만들어지는 p라는 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해달라는 거야. 근데 이것도 집합하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예. 이거 봐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냐면 얘가 2차 함수고 얘는 x축이라 2차 함수가 x축보다 어디에 있다? 위쪽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편하다고 했어. 그럼 요게 2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처럼 그려질 건데 그게 x축하고 이렇게 붕 떠서 안 만나거나 아니면 접해서 한 점에서 만나거나 까지 허용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예, 붕 뜬 게 작다고 그 다음에 접하는 게 같다고. 자, 그래서 얘는 판별식을 쓰시면 되고 판별식은 마이너스 9가 있고 제곱이고 마이너스 ac니까 k고 자, 그 다음에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래서 k는 9고 81이니까 8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주는 게 답이에요. 자,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냐면 81입니다. 이해되죠? 됐죠? 그래서 자, 일단 뭐 지금 모든이랑 어떤에 대한 얘기도 해봤고 그 다음에 포함관계를 가지고 명제의 참고식을 따지는 거야 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유형 2번이 나오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알겠죠? 여기도 크게 다른 내용이 없어요. 다 똑같은 내용인데 15번이 조금 어렵다고 거기 문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걔부터 또 한번 봅시다.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자, 그냥 무슨 내용이 있나 한번 볼 건데 자, 이거는요 표현 방법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해볼게요. 자, 봐봐. 다 이해되죠? 어려운 거 없죠? 되니 이해? 승현아 이해돼? 자, 봐봐. 전체 집합이 있어요. 전체 집합이 있는데 이런 거는 써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8의 자연수니까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해서 8까지 이렇게 쭉 자연수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맨 처음에 P라는 조건이 나오는데 이 P라는 조건은 X제곱이고 그 다음에 넘겨서 그냥 정리할게요. 2x-8이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있어요. 이거를 만족하는 애인데 자, 봐봐.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x-4하고 x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근데 이거를 명제 참고짓을 따지기 위해서는 집합으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얘를 집합으로 만들면 그럼 원소가 누가 있는 거예요? 1, 2, 3, 4 이렇게 들어있는 게 맞지? 이해돼요?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2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전체 집합 1부터 8까지밖에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Q랑 그 다음에 R이라는 집합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P이면 그 다음에 Q이다와 자, 그 다음에 not P이면 그 다음에 R이다. 자, 이게 모두 참을 만들어주는 Q랑 R이라는 집합을 만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P를 그 다음에 Q가 포함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P의 여집합을 R이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해석하면 끝났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Q라는 집합은 반드시 1하고 2하고 3하고 4는 들어있고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생긴 집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R이라는 집합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P의 여집합이니까 5, 6, 7, 8이 있겠지. 5하고 6하고 그 다음에 7하고 8은 반드시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나머지 원소들은 이제 상관이 없어요. 있든 없든. 자, 그래서 R이라는 집합은 이렇게 생겼다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거니까 한번 해보자. 봐봐. 근데 문제에서는 뭐냐면 이거 때문에 푸는 건데 얘를 갖다가 순서쌍으로 여기에다가 첫 번째 순서쌍에다가는 Q라는 집합을 집어넣고 두 번째 순서쌍에다가는 R이라는 집합을 집어넣어서 한번 순서쌍으로 만들어 보라는 얘기야. 됐죠? 순서쌍이면 얘네들이 자리 바꾸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르죠, 그지? 이해돼요? 그러면 자 해볼게.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앞에 있는 Q라는 자리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원소는 총 몇 개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결국에는 여기 Q가 될 수 있는 얘는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는 요 Q가 될 수 있는 집합을 다 찾아서 넣어라 이 얘기지. 즉 전체 집합으로 만들어지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1하고 2하고 3하고 4를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를 세라 이 얘기죠. 몇 개예요? 2에 4승이죠. 5, 6, 7, 8만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R 같은 경우는 똑같이 2의 몇 승? 4승이죠. 그러니까 Q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6개고 그 다음에 R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16개죠.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Q랑 R이랑 집어넣을 때 둘이 서로 동시에 그러니까 연이어 일어나는 사건이냐 이렇게 되는 거지. 연이어 일어나면 곱하는 거고 그냥 만약에 그냥 동의적으로 따로따로다라고 하면 더하는 건데 얘는 곱하는 게 당연히 맞죠. 그래서 답이 얼마예요? 256이다. 이렇게 써주면 답이지. 돼요 이해? 안 어렵죠? 그치? 그러니까 이 뜻을 좀 알아야 돼. 이게 뭔 소린가? 됐어요? 아 여기다가는 이렇게 생긴 집합을 집어넣어서 몇 개 넣을 수 있는지 세라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세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6번 이것도 별로 어렵진 않은데 거기 무궁한지 별인지 걔가 두 개 있으니까 얘도 한번 봅시다. 1번은 볼게요. 근데 뭐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문제요. 자 봐봐. 명제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k-1보다는 큰데 x가 k-3보다는 k 플러스 3보다는 작다인 어떤 실수야. 자, 어떤 실수에 대하여 뭐라고 나와 있냐면 0보다 크고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이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이게 참이 되게 만들어 달라는 게 문제입니다. 됐죠? 할게요. 봐봐. 이거는 이렇게 이해해야 돼. 여기에서 이걸 이해가 되는지 물어보는 거야. 어떤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k-1하고 k 플러스 3 사이에 있는 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하고 2에 들어갈 것이다 이 얘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봐봐. 이렇게 만들면 돼. 수직선을 첫 번째 모양은 만약에 내가 봐봐요. k-1이 여긴가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k 플러스 3은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은 뭐냐면 여기 안에 있는 원소들 중에 적어도 하나라도 누가 돼야 되는 거냐면 0하고 2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0하고 2가 이런 식으로 걸쳐도 되는 거야. 0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2가 여기에 있는 거야. 이렇게 걸치면 요 부분만큼은 0하고 2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해돼요? 어떤이라고 말한 거를 만족해서 얘가 참이 되는 거야, 명제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조건을 따질 수 있는 거 무슨 얘기냐면 0하고 2가 이렇게 있는데 k-1에 가까운 숫자들이 0하고 2 사이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야. k-1이라는 숫자랑 2랑 비교했을 때 k-1이 작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색칠이 돼 있고 여기도 색칠이 돼 있으니까 그럼 얘네들이 겹치는 원소가 있으려면 그 부분은 붙어요? 안 붙어요? 붙는 게 맞죠. 그래서 K는 적어도 일단 3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이런 식으로 원소가 하나 이상은 겹칩니다. 됐지? 이렇게 따져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은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이번에는 똑같이 K-1이라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3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0하고 2가 어디에 걸려 있는 거냐면 여기에 0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2가 있는 거야. 이해돼요? 즉 K 플러스 3에 가까운 숫자들이 0하고 2 사이에 들어간 거야. 그럼 선생님 여기 엄청 많이 빠졌는데요? 필요 없는 거야. 여기에 겹쳐지는 부분이 있잖아. 그러면 어떤 이라는 말이면 만족을 하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끝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K 플러스 3이라는 숫자가
k 플러스 3이라는 숫자가 0하고 만나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0보다는 크거나 같다만 만족하면 되고, 그러면 k는 마이너스 3보다만 작거나, 아니, 크거나 같으면 돼. 그래서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k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하는데 그래야 겹치는데, 다시 k는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지만 마지막으로 2라는 숫자를 걸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은 수들 중에서 3보다는 작거나 같은 수들 사이에 있을 때만 겹칠 수 있죠. 그래서 k값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안에 있는 정수가 몇 개 있는지 세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7개다 이렇게 세면 되지. 이해돼요? 됐어요. 어려워요? 별로 안 어렵죠, 그치? 근데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으니 이것도 말을 어렵게 쓰면 헷갈려. 그러니까 항상 여기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19번도 한번 잠깐만 볼게요. 19번.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은데 많이 가지고 갈 때 문제 풀기 전에 어렵지 않대. 야, 근데 있잖아요. 숙제하고 꼭 채점 해야 돼. 알겠지? 꼭 채점을 해야 되고, 이제 뭐 이틀에 한 번씩 오고 이렇게 되면은 숙제 막 되게 많이 안 내요. 힘들잖아. 그치? 딴 것도 많이 해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영어도 하고 국어도 해야 되잖아요. 사회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 많이는 안 내는데 그래도 하루에 유형 하나 정도는 다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요. 유형 하나는 여기에서 아까 방금 풀었던 뭐 예를 들면 명제가 참가, 뭐 참거짓과 진리과 이런 거 2번, 3번 이런 것들 있잖아. 적어도 그런 거 하루에 한두 개, 쉬운 거는 뭐 2개나 3개 할 수도 있는데 어려운 건 하나나 2개 정도는 하루에 다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내줄 거니까 숙제도 별로 부담스럽지 않고 그냥 복습만 철저히 하면은 잘 될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해봐. 자, 19번 한번 해볼게요. 봐봐. 19번은 뭐라고 써있냐면 어떤 s, y에 대하여 라고 나와있고 p면 q이다가 참이야. 이해돼요? 자, 봐봐. 여기에 또 조건이 붙어. 어떤 x, y에 대하여 라고 나왔으니까 지금 내가 따져야 되는 거는 뭐냐면 p이면 q이다가 참인 건데 p면 q이다가 참인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p가 q에 포함되는 원소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p가 전체가 싹 다 q에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p라는 조건은 뭐라고 생겼냐면 p라는 조건은 y라는 값이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k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보자마자 이거는 그래프로 따졌을 때 포물선이 있고 그 포물선의 아래쪽 방향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파악이 되면 돼. 마찬가지인데 q라는 조건도 있는데 q라는 조건은 x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y 마이너스 20의 제곱이고 얘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건 뭐예요? 원이야, 원. 원인데 원의 어디예요? 작으니까 내부죠. 내부에 있는 모든 점이다 이렇게 해서 얘는 그냥 이렇게 쓰고 집합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근데 얘는 K 때문에 그래프를 확정을 못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원의 방정식으로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봐봐. 여기가 20이에요. 반지름이 2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조그만 원이 하나 생길 겁니다. 됐죠? 야, 질문. 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2겠죠. 그리고 여기 안쪽에 이렇게 색칠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될 거냐면 20에서 플러스 루트 2다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 있는 점의 좌표 y좌표는 얼마가 될 거냐면 20의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생긴 값이 되는 게 맞지. 그쵸? 자, 근데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P이면 Q에다가 참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쵸? 근데 P라는 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포물선이야. 포물선이고 Y가 작으니까 포물선의 아래쪽이야. 그러면 어떤 까지 포함해서 읽어보면 내가 지금부터 그리는 포물선의 아래쪽에 있는 한 점이라고 여기 파란색 원 안에 들어가세요. 이런 뜻이야. 이해돼? 그러면 내가 이렇게 K를 잡았다고 치자. 그럼 여기 밑에 있는 점들 중에서 파란색에 들어가는 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이라는 말을 써도 참이 명제가 아닌 거지. 이해돼? 그러면 여기 있는 포물선은 어디까지 끌어올리면 되겠어요? 안정적으로 뭐 요렇게까지 끌어올리면 되겠네. 그럼 요 밑에 있는 수없이 많은 점들 중에서 요 부분이 파란색에 들어갔으니까 어떤이라는 말 때문에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여기 있는 y 절편이 이게 k인데 꼭지점 y좌표가 k인데 요 k의 무슨가?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나는 이렇게 겹쳐지는 거를 어디까지 내려도 겹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k라는 값은 어디까지 내릴 수 있냐면 20 마이너스 루트 2까지 내리는 건 가능하지. 이렇게 해도 겹치는 게 있잖아. 얘도 등호 있고 얘도 등호가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k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얼마냐면 20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쓰면 답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정수로 써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얘 정수라 써달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루트 2가 얼마 정도냐면 1. 얼마 정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얼마 정도 될 거냐면 18. 얼마 이렇게 생긴 숫자가 될 것이고 정수라고 했으니까 K는 19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는 게 정수 중에서는 맞죠. 인정수죠. 자, 그러니까 K의 최소값은 19다. 이렇게 쓰면 되는 문제야. 이 그림이 꼭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죠. 이 정도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네. 여기는 이제 뭐 어렵다고 나와 있고 29번이면 사실 어려운 문제가 들어가는 자리잖아요. 그지?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해서 틀리라는 거죠. 우리 완전히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렇게 잘못 알고 틀리라는 겁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제들 중에서는 또 복잡해 보이는 문제가 있냐면 별로 안 보여요, 눈에. 자, 눈에 안 보이고 네, 별다른 건 없어 보이는데 일단 24번까지 놓고 갔을 때에는 혹시 질문 있어요? 푼 것 중에서 24번까지 중에 어려운 거 있다. 내가 푼 거 말고 그냥 내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하고 싶은 건 대충 다 했어요. 있어요 혹시?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없죠? 그럼 넘어갑니다. 알겠죠?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제, 역이대우, 역과대우. 자, 이렇게 생긴 얘기가 나오는데, 자, 아까 말했던 얘기예요. 역하고, 그 다음에 대우에 대해서는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는데, 요 명제에 역, 이렇게 하면 Q이면 P이다. 이게 역이고요. 그 다음에 대우, 이렇게 쓰면 얘는 not Q이면 그 다음에 not P이다 이렇게 쓰는 게 대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요게 참이잖아. 그러면 얘는 참이에요. 얘는요 알 수 없어요. 알겠지? 얘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역하고 대우 내용에서는 이렇게 생긴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중요하고, 봐봐, 만약에 이 명제의 참거짓을 따지는 게 어려워. 이 명제가 참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따지는 게 어려워. 그러면 나는 이거 따지는 게 어려우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이 명제를 참거짓을 따지는 게 어려우면 대우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져도 똑같기 때문에 대우로 가가지고 참인지 거짓인지 따져봐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는데 막 부정으로 돼 있어. 조건이 뭐가 아니면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대우로 가서 풀어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얘기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복잡해 보이는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일단은 없는데 혹시 있었어요? 풀다 보니까 복잡한 거? 없죠, 그지? 예, 그래서 여기는 요 명제만 좀 잘 알고 있으면 되고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 논법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 논법인데 3단 논법도 시험에는 잘 붙지 않는다.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시험에는 잘 안 나오고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P면 Q이다가 3이에요. 그 다음에 Q이면 R이다도 참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참고지를 따낼 때 P가 Q의 부분집합이고 그 다음에 Q는 R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면 얘를 좀 더 잘 포함관계를 보기 쉽게 써보면 이렇게 있는데 Q가 R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함관계가 그려지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얘랑 얘가 참인 거를 알고 있으면 여기서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P면 누구도 R이라고 참인 거야. 이해되고 무슨 얘기인지? 예, 이렇게 생겼잖아. 됐죠? 이해?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단어법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 문제 풀라고 하면요 일단 다 늘어놓고 푸는 게 편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시인 씨가 이게 오늘 학원 홍보도 하고 해야 되니까 무슨 행동을 했냐면 내가 오늘 시간표 이제 출력해가지고 아파트에다가 게시판에다가 붙이는 작업을 했거든. 뭐 누구 시킬 수도 없고 그냥 내가 했지. 내가 했는데 문제는 추운 거야. 그래서 나가자마자 추울 때 딸꾹질 나잖아요. 갑자기 딸꾹질 난 거야. 근데 문제는 난 딸꾹질 한 번도 안 멈춰. 그러니까 진정은 되는데 멈추진 않아. 며칠 갈 때도 있고. 딸꾹질 할 때 물을 이렇게 향하고 마시면 겨울에 별걸 다 해봤어요. 근데 그래요? 그때 아까도 안 했잖아 수업 초반에는. 그러다가 뭔가 또 호흡이 틀어지면 또 생겨. 괜찮겠죠 뭐. 자 죽진 않으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3단원법이 있는데 술 먹고 오거나 그런 건 아니야. 자 3단원법이 있는데 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니까 이 내용 자체는 별로 어려운 게 없고요.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참고짓을 만들어내는 얘기들 중에서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근데 다만 하다 보면 어떤 게 조금 문제 풀다가 걸리냐면 38번하고 9번이 어려워요. 맞아요? 34번이랑 35번이 어려운데 38번 9번 안 어려워요? 네. 진짜요? 네. 그냥 퀴즈 풀듯이 풀면 사실 안 어려워요. 네. 네. 자, 몇 번이 어렵다고요? 34번 35번 왜요? 자, 35번은 왜 틀린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원래는 내가 이걸 왜 틀렸지 공부를 해와야지. 자, 그냥 해봅시다. 자, PQR의 진리집합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돼 있는데 봐봐. P면 Q이다야. 자, 근데 이게 참이래. 그럼 이걸 집합으로 쓰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봐봐. 나 P면 Q이다도 참이래. 이해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느껴져야 되는 건데 P가 아닌 애도 Q의 부분집합이야. 이해돼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 느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요 분께서는 어떤 집합이야? 봐봐. 어떤 조건이 딱 하나 있어. P라는 조건이 있는데 P인 것도 Q에 들어있어. 근데 P가 아닌 것도 Q에 들어있어. 야 그러면 세상에 명제를 얘기를 하면 참고지시니까 딱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상한 예를 들면 딸꾹질을 하는 내가 있고 딸꾹질을 하지 않는 내가 있잖아, 그치? 네. 그럼 딸꾹질을 하는 시간 동안의 나랑 딸꾹질을 하지 않는 시간 동안의 나를 다 포함하는 애는 이해돼요? 그냥 모든 시간에서의 나잖아.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세상의 기준을 딱 놓으면 이해돼요? 네. P여도 참이고 P여도 들어가고 P가 아니어도 들어가는 거야. 그럼 그런 Q라는 애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 전체 집합이야. 네. Q가 전체 집합이에요. 이거를 보자마자 이렇게 따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있냐면 나 P는 어디에 포함이 되냐면 R에 자 R이면 참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말을 하면 P의 여집합이 R이라는 집합에 포함된다. 자 이렇게 써있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Q라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P라는 여집합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R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돼요 이게?
쌤, 근데 P의 여집합이면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색칠하는 게 일반적인데 왜 이렇게 썼어요? 바깥쪽에 색칠하는 거를 포함하게 R을 만드는 게 어렵잖아. 그래서 그냥 그럴 때는 이렇게 만들면 되지. 그럼 P는 어디에 있는 거야? 요 바깥쪽이 전체가 P가 되는 거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옳은 걸 한번 골라봐라. 요 그림이 나왔는데 이제 기억에서는 Q에서 R의 여집합을 빼래요. 그럼 R이에요. 맞죠 이건? 왜요? Q가 전체 집합이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 P에서 Q를 빼래요. 야, P에서 전체 집합을 아이고 잘못 썼구나. 어차피 뭔가 이상하네. P에서 R을 빼래요. 그럼 P가 어디에 있냐면 P는 여기에 있잖아요. 됐죠? 근데 R을 뺐어요. 그럼 어디가 남아요? R에 여집합만 남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얘가 공집합이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건 내가 알 길이 없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디귿인데 디귿은 Q에서 P를 빼래요. 그럼 이거 뭐예요? P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 P의 여집합이 R에 포함이 되냐고 물어봤으니까 이것도 참이죠. 돼요? 이해? 자, 그래서 맞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Q가 전체 집합인 거를 확인하는 게 포인트가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35번도 보자고요. 두 명제가 있는데 바다에는 물고기가 산다. 물고기가 사는 곳에서는 낚시를 할 수 있다가 모두 참이래요. 알겠죠? 자, 바다에는 물고기가 산다가 참이고, 그 다음에 물고기가 사는 곳에서는 낚시를 할 수 있다가 참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옳은 거를 모두 고르래요. 1번. 바다에서는 낚시를 할 수 있다. 바다에서는 물고기가 산다. 물고기가 살면 낚시를 할 수 있다. 명제를 쓰면 이렇게 썼다는 거잖아. 근데 기억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바다에서는 낚시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에서 물고기가 사니까 낚시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1번은 진짜 이렇게 직접으로 나냐? 참이죠. 물고기가 살지 않으면 바다가 아니다 이렇게 써있죠. 그지?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새끼 뭐야? 물고기가 살지 않는 강도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2번이 틀렸어.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고. 왜냐면 따져봐야지. 봐봐.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 물고기가 살지 않으면 바다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물고기가 살지 않는 게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바다가 아닌 건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러면 이 명제가 참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잖아. 왜 참이야? 쌤 강이 있는데 이거 아니라고. 그치? 왜? 대우 때문에 참이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저 맨 위에 있는 명제에 대한 대우입니다. 그 다음에 자, 바다가 아닌 곳에서 낚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바다가 아닌 곳에서 낚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됐어요? 이게 낚시를 할 수 없다라는 결론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주어진 정보라고는 봐봐 이렇게 명제를 주면 나한테는 모두 같이 준 거냐면 물고기가 없으면 바다가 아니다라는 대우도 하나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낚시를 할 수 없으면 이 물결이 낫이야. 알겠죠? 예, 부정. 예, 그 다음에 거기서는 낚시를 할 수 없으면 물고기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4개의 결론이 나오는데 요 4개의 결론에서요 낚시를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있어요? 없어요? 낚시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은 낚시가 없잖아. 돼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도 낚시를 할 수 없다고 끝날 수가 낚시를 할 수 없다라고 끝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3번을 맞게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결론 중에 없어요. 알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3번은 틀린 내용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이해돼? 별로 안 어렵지? 그지? 자, 그냥 상식적으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죠.
그러면 38번하고 9번은 괜찮아요? 이거는 시행착오 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다 알겠지?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예,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그냥 해보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 뭐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정도를 빼고는 나오는 일은 거의 없어요. 옛날이죠. 이거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충분 조건 얘기인데 아까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알겠죠? 여기서는 쉬운 문제들이 예, 계속 나옵니다. 알겠지? 그래서 하나 봐야 되는데 자,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따지라는 거는 명제의 참고짓을 따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봐봐, 40번. 맨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A, B가 0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은 A 플러스 BI가 0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붙인 거야. 그지? 그럼 봐봐. 이거의 본질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 본질을 하니까 좀 대단해 보이는데 별거 아니야. 봐봐. 이거를 보고 이 생각이 들어야 돼. 이건 뭐라고 쓰는 게 맞냐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뭐예요? 0이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치? 야,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질문 또는이 무슨 집합? 합집합. 생각하고 대답하면 안 돼. 바로 나와야 돼. 됐지?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뜻이야? 진짜. 진짜 힘들어. 아니 그거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 진짜 쓰러질 것 같아. 야, 앉아서 하세요. 싫어. 앉아서 진짜 웃겨. 여태까지 별로 관심이 없는 승현이가 내가 딸꾹질해서 힘들다니까 웃기 시작해. 악마 같은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너? 봐봐. A 플러스 BI가 0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야? A가 0이고 B도 0인 거야. 그러면 콤마는 그리고거든. and 교집합. 그래 교집합. 네, 교집합이죠. 천재인데? 자, 됐죠? 그러면 아니 그럼 봐봐. 얘랑 A가 0인 거를 갖다가 A라는 집합이라고 치고요. B가 0인 거를 B라는 집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A고 얘도 B라고 해봐. 그러면 얘랑 포함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생긴 명제가 맞는 명제지. 네. 이렇게. 그치? 그러면 얘는 무슨 조건이야? 거꾸로 가면 무슨 조건? 이거 모르면 한 문제 틀려요. 정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야. 무조건 틀려. 내가 찍어서 맞는 거 빼고는 다 틀려. 진짜 이거 모르면 틀려. 근데 몇 번에서 틀리는 거냐면 한 10번 근처에서 틀리는 거야. 거기서 틀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됐죠? 이해? 무슨 얘기 하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오늘 집에 갈 때까지 이게 극복이 돼야 되는 거고 오늘 자기 전에 이게 극복이 돼야 돼. 뭔 얘기가 하고 싶은 거냐면 이게 이제 아직은 쉬워. 지금은 되게 쉽기 때문에 지금 되게 여유 있게 보고 있잖아. 그지? 근데 미적분으로 가잖아요. 그럼 어려워요. 특히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를 때도 있단 말이야. 있겠지. 그잖아. 그리고 막 도형 안에 도형이고 도형 안에 도형이고 도형 안에 도형이고 막 이런 거 우리 되게 좋아하잖아. 그지? 그래서 나올 때마다 안 풀잖아. 나중에 다 몰아서 풀라고. 그런 거 나오기 시작하면은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지? 근데 그거를 밀어놓잖아. 그러면 계속 그 문제가 두렵고 떨리고 그래. 그러면 나중에 계속 그거 틀린단 말이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 배우는 날 다 처리를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숙제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딸꾹질하면서 얘기하니까 진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진짜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정말 복습을 열심히 해서 다 내 걸로 만들어야 돼. 알겠지? A 플러스 B는 0이래요. 자, 하나. 근데 이거 하고 쉬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될 것 같아. 문화대로 가야 될 것 같아. 자, 이거야. 그지? 내가 딸꾹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걸 아는 게 중요해. 봐봐. 그러면 얘도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이게 눈에 보여야 돼. 이렇게. 그렇게가 뭐야? 이거요. 아닌데? 자, 봐봐. 이게 A 플러스 B하고 그 다음에 누가 곱한 거예요? A 마이너스 B하고 곱해서 얼마가 된 거냐면 0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얘가 이제 A 플러스 B가 0이거나 그 다음에 또는 A 마이너스 B가 0이거나 이렇게 생긴 거지. 맞잖아요.
아 내가 반대로 보였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포함이 되는 거냐면 여기는 꼴랑 얘 하나밖에는 없잖아, 그지? 근데 얘는 이거 또는 이거니까 이렇게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무슨 조건이에요? 충분. 그쵸. 근데 이거 대답할 때 위에랑 반대니까 얘가 P니까 얘는 충분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보자마자 그냥 독립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지면 됩니다. 조금 더 할게요. 알겠죠? 요 뒤에 있는 문제들. 근데 나 물 좀 마시고.